안녕하세요, 슈리스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복원할 제품은 나이키 슈프림 에어모어 업템포입니다. 2017년 4월에 레드와 블랙, 골드 총 3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인기로 본다면은 레드, 블랙, 골드 순인데 레드는 현재 크림에서 약 1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슈프림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표현한 색상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업템포는 스코피 팬의 신발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90년대 HOT를 지나 2013년과 14년 GD가 거민 모델과 크리스마스 모델을 착용한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인기가 급상승하였죠. 하지만 2010년 발매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매물도 찾기 어려웠고 리셀 가격도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이야 정가에 거래되고 있지만 한때 거민 모델이 80만 원대를 육박할 때가 있었죠. 그러다 2016년 거민 모델을 시작으로 올림픽, 검솔, 불스 등 다양한 컬러의 모델들이 출시되었고 그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즈음 이 슈프림 업템포가 출시되었죠. 대부분의 나이키와 슈프림 콜라보 신발들이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나는 반면 슈프림 업템포는 측면에 큼지막하게 슈프림 철자를 새겨 넣은 게 큰 센세이션으로 다가왔었죠. 이번에 접수된 제품은 그 세 컬러 중 블랙 모델로 이 전체적인 오염과 에어 터짐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어를 손으로 눌러보면은 슉슉 들어가는데 이 에어가 터지면은 이 지탱해주는 힘이 없어서 아웃솔 접착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이 오염 제거와 함께 이 에어를 수압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발끈을 풀고 세탁을 한 이후에 본격적인 리뷰와 복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탁과 분리를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퍼와 에어 부분과 아웃솔을 이렇게 분리한 상태예요. 어퍼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슈프림 업템포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이 일반적인 업템포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일반적인 업템포는 이 끈고리가 이 밑에 있는데 이 알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 중간에 이 끈을 삽입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쪽 안쪽 라이닝 쪽에 이 끈고리를 넣었죠. 오히려 이게 더 단단하긴 해요. 일반적인 업템포 같은 경우는 이 끈고리가 재봉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당겨서 신으면은 잘 끊어지거든요. 재봉 부위가 뜯어지고 그나마 이건 좀 개선됐다고 좀 보여질 수 있죠. 그리고 업템포의 정갑 부분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루엣이 가장 차이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 슈프림 업템포의 정갑품은 이러한 재봉 라인의 굴곡과 가죽 커팅 모양을 좀 보시면 돼요. 이상하게 업템포 같은 경우는 이 가죽 커팅이 약간 둥글게 나와요. 그리고 이쪽 S라인의 이 재봉질, 이 정품 같은 경우는 이 S라인에서 이 재봉 라인이 일정한 간격으로 완벽한 이제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가품은 좀 약간 삐뚤삐뚤해요. 그리고 뒷부분 알 같은 경우도 알의 길이가 좀 달라요. 근데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정품 사진을 옆에서 두고 보지 않는 이상 구분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가품은 이 정면에서 딱 봤을 때 이 부분이 되게 좁게 나와 있어요. 정품은 딱 끈을 끼고 조였을 때도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넓은 형태인데 가품 같은 경우는 끈을 딱 조이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정면 딱 실루엣을 봤을 때 이상하게 이 부분이 좁다라고 느껴지시면은 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템포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끈골이에요. 업템포 자체가 약간 사이즈가 크게 나왔어요. 자기가 평소 보통 신고 있는 사이즈와 동일하게 간다면은 신발이 좀 넉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끈을 꽉 묶지 않으면은 이렇게 힐슬립이 나게 돼요. 그렇다고 또 끈을 꽉 묶게 되면은 이 부분이 좀 약해서 이게 똑 하고 부러지죠. 적정한 선에서 이 끈의 텐션을 조정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참 찾기 어렵죠. 그리고 또 신발 신고 벗으실 때 끈을 웬만하면은 풀고, 그리고 이 제일 마지막 부분은 좀 약간 헐렁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신발을 신고 벗을 때 고정된 부분에 무리가 덜 가서 부러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어퍼가 천연 누벅이 아니에요. 인조 누벅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오래 착용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털이 다 날아가게 되거든요. 이 인조 누벅의 털이 날아가는 경우는 아직도 좀 복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델이 조던 4탄 브레드예요. 브레드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러한 털 부분이 다 날아가요. 하지만 맨즈는 이렇게 털이 날아가는 대신에 GS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부분이 갈라져요. 같은 인조 누벅이어도 GS와 맨즈에서 그런 차이가 약간 좀 발생합니다. 이건 또 모든 업템포의 공통사항인데 오래 착용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은근 잘 터집니다. 전투화로 착용하다 보면 이게 신발을 착용할 때 계속해서 마찰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발볼이 특히나 넓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더 잘 터지기도 하죠. 터지는 부분들은 거민 모델도 그렇지만 크리스마스에서 진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미드솔은 파일론으로 되어 있고 에어를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요. 뒷부분 에어하고
앞에 에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미드솔이 이쪽 비어있는 부분이 에어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파일론 부분은 가수분해가 안 오는데 에어에 빈 공간을 채워주는 PU가 가수분해가 일어나요. 이 연식이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가수분해가 일어난 이유는 이제 에어가 터지고 접착이 떨어지고 수분이 들어가서 이 안에 고여 있어서 이 PU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특히나 여기 채워져 있는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는 발포력이 더 높아가지고 수분이 들어가면 더 잘 머금게 되거든요. 이러한 모델의 대표적인 애가 맥스 9798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맥스 9798 같은 경우는 미드솔도 PU지만 이 에어를 채워주는 부분이 업템포와 비슷한 PU로 채워져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러한 발포 PU가 업템포보다 적게 들어가서 이러한 현상이 좀 적다는 거예요. 접착이 떨어져서 안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렇게 빠르게 가수분해가 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웃솔에는 부직포 같이 되어 있고 공장 이름하고 모델 번호하고 부품 번호가 적혀 있는 것 같네요. 사이즈는 9.5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이렇게 막아주는 형태인데 워낙 오래되고 전투화로 신어서 도색이 다 벗겨졌어요. 하지만 이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도색이 한 번 된 상태에서 접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안에가 비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에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이하게 보니까 이 중앙 부분하고 이쪽이 분리되어 있네요. 이쪽은 터졌지만 이쪽은 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에어가 완전히 이제 터지고 가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업템포 붐이 일었을 때 그때는 이 미드솔과 아웃솔을 통째로 솔스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맡기길 꺼려 하셨거든요.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 뭐 부품들을 따로 잘 팔기 때문에 이 에어만 수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업템포 에어만 별도로 구매를 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 부분과 이 사이드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반면 이번에 온 거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에어가 터지면은 이 중앙 부분도 같이 터지가 되겠죠. 그 형태도 약간 다르긴 해요. 정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드로 굴곡져 있는 반면 이번에 구매한 것 같은 경우는 좀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네요. 어차피 이쪽 부분은 우레탄으로 채워지는 부분이라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이 에어의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끝 모양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앞쪽도 마찬가지로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어가 들어가게 돼요. 이 빈 공간들을 양면을 우레탄으로 채워놓고 빈 공간은 에바로 좀 맞춰가지고 채워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접착을 좀 더 깔끔하게 제거한 다음에 이 에어를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미드솔에 있던 에어를 다 제거한 다음에 분리를 다 마치고 에어 유닛을 이렇게 빈 공간을 우레탄으로 발포 형식으로 좀 가공을 했어요. 미드솔에 들어맞도록 이렇게 대략적인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미드솔에 이렇게 에어를 접착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아웃솔로 감싸는 구조입니다. 접착제 제거를 하고 에어를 가공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소요돼요. 처음 하는 작업인 것도 있지만 틀이 없이 이거를 채워 넣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평을 맞추고 여기 맞게끔 다시 한번 또 가공을 해야 되는 보통 난이도 있는 작업이 아니네요. 이 작업을 계속을 해야 될지 말지 일단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슈프림 업템포 같은 경우는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남아있는 잔여 본드 제거도 쉽지 않았어요. 에어를 막아주는 이 PVC 재질도 안에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그런지 좀 손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죠. 부품 번호와 사이즈 9.52 VYM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 형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2016년 1월 11일 금형의 제조 날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렇게 제작을 완료했으니까 미드솔에 접착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쪽 에어에 대한 접착은 다 마쳤는데 아무래도 이제 빈 공간하고 이런 빈 공간, 여기도 약간 빈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쪽 높이가 좀 맞지가 않아요. 높이가 안 맞는 부분을 빈 공간을 채운 다음에 다시 한번 깎아내서 평탄화를 시키는 작업을 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빈 부분에 추가적인 가공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단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미드솔과 아웃솔 접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착을 한 다음에는 아웃솔 마모가 심해서 에어가 보여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우레탄 보강으로 처리를 해줄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최종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마모가 되어 에어가 드러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우레탄으로 채워 보강을 해주었고, 그리고 에어도 자리를 잘 잡아 부착했습니다. 처음 시도해본 것도 있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같은 작업을 계속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솔스왑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 아웃솔이나 미드솔 모양이 대부분 다르고, 그리고 에어만을 도너 제품에서 떼어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 접착을 떼어내려면은 열을 가하는 게 필수적인데, 그 과정에서 에어가 터질 수도 있고, 또한 그 에어를 감싸고 있는 그 발포 우레탄이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템포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게 인조 누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착용하다 보면은 그 접히는 부분들이 손상되고 그 털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 일정 연식이 경과하면은 끈적이게 되면서 가죽 전체가 분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가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 거민 레더 제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솔스왑이나 에어스왑 작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럼 이번 복원 작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